제가 볼 때는 좋은 갈아타기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 반대 의견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쉽게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언제 기다린다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3기 신도시가 언제 나와요 이거?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7749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하이킥 애청자입니다. 40대 중반인데 광교 상록자의 금매로 매도하고 분당의 효자촌 그린타운 재건축 보고 옮겨가는 건 어떨까요? 둘 다 30평대입니다. 그나마 12억대가 가장 저렴하네요. 매일 소중한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하이킥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상록자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지금 분당에 있는 효자촌 그린타운 아파트로 갈아타기 문의 주셨습니다. 저는 갈아타기 매수 반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추진 계획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효자촌 그린타운 아파트도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입니다. 사업성을 따져본다면 사업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 분담금 없이도 무상으로 30평대에 배정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아파트가 우리가 입주할 때까지 단기간 내에 되는 게 아니라 최소 못해도 10년이 넘어간 시점 이후부터 우리가 입주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돼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렇다면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로서 10년 넘게, 제가 볼 땐 최소 한 1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몸테크하면서 거주의 쾌적성을 굉장히 떨어뜨린 상황에서 거주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겠다. 그거는 옳은 방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효자촌 그린타운 아파트의 지금 가치를 판단을 해본다면 이 아파트의 가치가 지금 정상적인 가치가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에 지금 거래될 수 있는 금액대 선을 본다면 지금 전국적인 서울시장, 수도권 시장을 따져본다면 이 아파트 지금 한 10억대 중후반에서 11억 정도 나와야지 우리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해볼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셔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아파트와 기준을 삼았을 때 현재 가치적으로 봤을 때 광교 상록자이가 더 좋은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아파트는 지금 금매로 내놓고 지금 효자촌 그린 아파트, 우리가 매수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거의 고가, 최고가에 우리가 매매에 임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좋은 갈아타기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파트는 금매로, 그리고 갈아타는 아파트는 완전히 최고가 12억대 최고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지금 금액대 선의 최고가는 12억 선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최고가 고점에 우리가 매수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게 당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소요가 굉장히 크게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또 대세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저가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다 놓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보유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전략을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전략은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계획 수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효자촌 그린타운 아파트 매수 반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광교 상록자이 아파트인데 얼마나 입지가 좋습니까? 신분당선 상현역 바로 초역세권에 거의 뭐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그리고 거의 10년 정도 된 준신축, 거주의 쾌적성도 높이면서, 그죠? 저는 차라리 여기에 보유하시면서 우리가 상급지 아파트로 이동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전략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전략 방법을 다시 한번 구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보신 분당 지역 일대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 전반적으로 저는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지역이라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면 되시겠지만, 재건축을 염두하고 갈아타기나 아니면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갈아타기 반대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 이유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도와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는 1기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 이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특히 뭐 국정과제에서부터 발표가
되었던 거기 때문에 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아예 신도시처럼 다시 새로운 아파트를 구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쉽게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법이 갑자기 뭐 뚝딱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발표된 8.16 주거안정 방안 대책에 사실 이게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 2024년 주중으로 마스터 플랜을 이때까지 다시 수립해서 발표하겠다라고 발표 시점을 미뤘습니다. 만약 지금 발표를 했다면 이 지금 집값이 조정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1기 신도시의 전반적으로 다시 집값 상승에 대한 트리거, 불씨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 이 총선 때까지는 집값이 불안하면 안 됩니다. 이 시기 때까지는 집값 안정화에 정책 실현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하나하나씩 보수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 보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당선된 가장 큰 이유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컸었죠. 그런데 집값이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 시점을 좀 미룬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게 뭐 당장 또 시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토지 이용 계획 이거 다시 재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인센티브는 이제 종상향을 통해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좀 추진을 빠르게 독려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용적률이 상향 조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인구수가 더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새 판을 짜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상하수도나 아니면 도시 기반들, 여러 가지 상하수도, 또 오폐물, 또 여러 가지 뭐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을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도시 기능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뭐 이게 뚝딱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최소 못해도 한 2년 정도는 기다려야지 아마 마스터 플랜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 마스터 플랜이 나와서 발표가 돼서 이게 뭐 제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점진적으로 대규모 이주 사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규모로 이주 발생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변 임대차 시장에 전월세 가격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주를 해야 되니까. 멸실을 하면 또 이주를 해야 되고, 그죠? 또 새롭게 신축 건물이 다시 만들어지면 다시 이주를 해야 되고, 그런 주변의 임대차 시장의 불안한 시장으로 또 전개가 될 수 있고, 또 이게 집값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매매 시장으로. 따라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순환 방식의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안에 이주 수요의 전용 단지를 마련해서 만약에 멸실이 되면 다시 3기 신도시 쪽으로 이주 수요층들이 와서 잠시 거주하다가 이게 또 완공이 되면 다시 빠져나오는, 이렇게 순환 방식 형식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개발하려면 당연히 3기 신도시가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근데 완성이 되기는커녕 지금 토지 보상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고양시 창릉은 아직 뭐 토지 보상이 채 진행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언제 기다린다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3기 신도시 발표가 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8년 9.13 대책에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30만호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면서 발표를 했고, 12월 달이 돼서 순차적으로 다 그 구역을 다 지정을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2021년에 분양을 신청해서 2023년에 다 완성돼서 입주까지 마무리 지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23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토지 보상이 아예 안 되고 있다고요, 지금 아직도.
근데 무슨 3기 신도시가 언제 나와요, 이거? 자, 이렇게 신도시, 공공택지 신도시도 시간적 소요가 너무나도 지체되면서 크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집이 있는 이 1기 신도시에서 이게 순차적으로 쉽게 될 수 있냐 이겁니다. 특히 이렇게 지금 현재 뭐 안전진단도 받아져 있지 않는 이런 초기 재건축 단지, 이런 거 제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프리미엄이 잔뜩 껴져 있어요. 프리미엄이. 결국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 전부 다 민간 방식입니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재건축 방식은, 그러려면 당연히 동의율을 얻어야 되는데, 동의율이 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동의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과의 성향과 성격도 다 다른데 옆집에 있는 어르신과 나와의 생각이 똑같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몇백 세대, 몇천 세대 되는 주민들과 합치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동의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특히나 추진 속도가 떨어지는 이런 초기 재건축에서, 이러다가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진짜로 꺾이는 대세 하락장으로 진입하면 아예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초기 재건축은 뭐라 그랬습니까? 프리미엄이 높게 껴져 있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이 돼야지만 프리미엄이 껴서 우리가 매매에 임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시장 장세 흐름이 좋지 않다, 만약에 장세까지 좋지 않아서 대세 하락장으로 가면 이 프리미엄은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낙폭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낙폭이 크다. 그리고 투자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품이죠.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수익률은 떨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대세 하락장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여기에 와장창 껴져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은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 상황이죠. 따라서 시간 대비 비용에서 봤을 때 너무 많이 우리가 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시간적 소요도 많이 발생이 되면서 기회 비용도 많이 발생이 돼서 여러 기회들을 다 놓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장 지금 뭐 1기 신도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개발 이슈 뭐 그것만 보고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또 3기 신도시에 대한 뭐 지금 진행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1기 신도시가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초기 재건축은 추진 동력 속도가 나중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또 프리미엄의 낙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최고가 금액을 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은 저는 이거 나중에 낙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투자금 또는 수익률 면에서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다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갈아타기 반대 의견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님 보유하고 계신 광교 상록자의 아파트 잘 보유하시고, 이 아파트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을 다시 새롭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셔서 전략 수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